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질입니다. 네. 미국 시장 흔들린 것 치고는 괜찮은 듯 하는데 섹터별로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번 주 내내 뺐으면 뭐 반등 정도 줄 타이밍 정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안 줍니다. 네, 심리도는 힘들었어요. 국내 심리도는 이제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그나마 잘 선방을 하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좀 0.5% 정도 하락하면서 끝까지 좀 밀렸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플러스 0.8% 정도로 끝났어요. 삼성전자까지 빠졌으면 좀 지수도 많이 빠졌을 텐데 그래도 뭐 반도체가 좀 그래도 좀 버텨준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뭐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 정도로 그쳤더라고요. 네,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시총 상위에 있는 뭐 2차전지가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코스닥 시장은 좀 좋지 않았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운수 장비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동차 발군이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뭐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많이 올랐어요. 현대 위아가 4%대, 현대 모비스, 화신, 뭐 기아 다 3에서 2%대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는 0.7% 상승해서 끝났네요. 네, 오늘 그리고 한화 오션도 3% 올랐는데 장 초반에는 뭐 조선주들 다 같이 오르다가 뭐 결국에 보니까 다른 건 마이너스라고 한화 오션만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 오늘 한세실업이 3.5% 올랐고 FNF가 1.7% 올랐습니다. 장중에 FNF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다 같이 좀 올랐어요. 시진핑이 또 방한할 거다 이런 또 오랜만에 희망 고문을 주는 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G20도 안 갔는데 올 수가 있을까? 네, 이거 2020년부터 우리가 지금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었을 때 한 몇 년, 한 2020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시진핑 방한 기대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다가 또 온다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제 생각에는 쉽게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온다고 해도 내년 이야기가 좀 돌고 있으니까요. 뭐 내년 정도면 오겠죠. 네, 오늘 그리고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철강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3.87%나 빠졌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7% 하락, TCS 스틸이 6%대 하락, 포스코 홀딩스가 5%대 하락. 그리고 다른 이제 철강주들, 뭐 동국제강, 대한제강, 동국신, 뭐 현대제철 다 같이 오늘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의료정밀 섹터도 ST바이오센서가 또 연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많이 빠졌고, 기계 sek터도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중장비들 3에서 5%씩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지난주부터 시장이 이렇게 약세 흐름으로 가는데 오늘 신영증권에서 금리가 5%대 이거는 뉴노멀에다 이 뉴노멀에 좀 적응하기라는 리포트를 좀 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기준금리 5%대 환경을 뉴노멀로 여기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드노멀이지. 올드노멀? 말을 잘못. 올드노멀이에요. 뉴노멀은 저금리 저성장 저금리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물가 이걸 뉴노멀이라고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지금 와서 새롭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 차이죠. 네, 그 주식보다는 이제 고금리 예금이나 채권 등을 이제 선호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좀 이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예금도 5%대 정기 예금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4% 정도 같은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5%대 많은 것 같고요. 조금만 시중등급 낮추면 뭐 더 높은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기대 수익률이 주식에서 막 뭐 10%, 15%씩 버는 사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은 아니면은 많은 이탈이 좀 발생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주식 보통 은행보다 조금 더 이자를 받길 원해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의 투자 성향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요즘은 좋은 시절이지 않을까. 네, 5%대 뭐 예금하고 이런 식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으로 봐도 7월 말에 58조 원 고점을 찍고 지금은 50조 초반대까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두산로보틱스가 IPO 지난주에 흥행을 했지만 이게 예탁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긴 조금 벅찼던 것 같습니다. 주식 내에서만 보면 테크나 이제 소비재 쪽은 숏, 은행 업종이나 이제 에너지 업종을 롱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이 미국 채금리 고공행진 장기화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도 좀 지겨운데 10월까지도 지겨울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고금리를 버티기는 쉽지 않겠죠. 특히나 이제 고금리 환경 때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될 만한 이런 섹터들은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내구재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도 그게 드러났던 날이었죠. 그리고 금리가 작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막 급등하기 시작했던 그때는 보통 이제 주식의 밸류에이션상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 성장주들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최근 일주일은 아니고 한 달 전쯤만 봐도 이 고금리로 가는 환경에서 이 고성장주들은 오히려 좀 잘 방어를 했단 말이죠. 의료 AI나 뭐 로봇 업체나. 그럴 때 오히려 그때는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성장주가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금리가 4, 5%를 쉽게 벌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성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식들로 좀 쏠림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국내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국내 시장은 제가 만 내러티브가 지배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돼서 엄청난 성장을 할 거야라는 게 이제 한번 통하고 나니까 그 후속으로 연계해서 갔는데 그 내러티브가 흔들리게 되니까 다른 쪽도 흔들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내러티브가 영향을 많이 끼쳤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시진핑 주석 방한 기대감 때문에 좀 글로벌 텍스프리가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4%또 추가로 상승했어요. 맨날 올라요. 뻔한 네. 주식이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생건 아모레퍼시픽도 3% 2%대 오늘은 같이 상승을 해줬어요. 원래 이제 중소형 화장품들 갈 때 혼자 소외됐었는데 요즘 오늘은 좀 같이 가졌고요. FNF도 소폭 올랐고 오늘은 엔터주들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많이 안 좋았었죠. JYP는 7%나 올랐습니다. 하이브도 5% 올랐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2019, 20년도에 그때 뭐 시진핑 방한한다 이때만 해도 시진핑이 방한했을 때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잊혀지긴 했죠. 근데 오늘은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항저우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좀 기대감이 좀 생긴 것 같고요. 시진핑이 아무래도 직접 자기 입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방안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뭐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도 연내 방안은 실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아직 시기가 조금 남긴 했습니다. 아니 올려면 줄 게 있어야지. 결국 오는 건 반도체 때문에 올 건데. 우리 마음대로 줄 수 있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요. 반도체는 우리가 줘야죠. 걔네는 그게 필요하고. 예. 결국 그게 핵심일 텐데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예. 뭔가 주고 받을 게 있어야 오고 가고 하는 것이지. 미국의 입김이 아무래도 세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한다고 하는데 정상회의라고 해서 대통령들 모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총리급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겠죠. 네, 우선 요거부터 하고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들 오늘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약했던 이유를 좀 8월 달에 앨범 판매 공백 그리고 이 일부 이제 매출 비중 많이 차지하는 멤버들의 뭐 YG의 블랙핑크라던가 이쪽에 재계약 우려가 지난주까지는 영향을 많이 미쳐서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 4사 합산 앨범 판매량이 7월 달에는 1200만 장 팔렸거든요. 근데 8월 달에는 474만 장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탑 100 앨범 판매량을 보면요, 여기에는 엔터 4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소형 엔터사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네, 요거를 보면은 전체 판매량은 그래도 유지가 됐습니다. 마치 엔터 4사 합산만 보면은 7월 대비 8월에 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엔터 4사 점유율이 그 전에는 80%에서 90% 거의 다 얘네 4명이서 다 팔았어요. 근데 50%대로 좀 비중이 떨어졌고요. 중소형 기획사의 아티스트, 컴백, 데뷔 등이 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판매량 비중이 보통은 10%대였는데 44%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전체 탑백으로 봤을 때 앨범 판매량 기조는 유지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섹터에 대한 뭐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조금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엔터 상위 4사가 좀 아쉬웠지만 9월부터는 모멘텀이 많다라고 합니다. 일단 9월, 10월쯤에는 이제 BTS 마지막 솔로 앨범 그 B 앨범 발매가 앞두고 있고 SM에도 신규 보이그룹 나옵니다. 라이즈. 요거 이제 앨범 선주문이 100만 장 돌파를 했고요. YG에도 신규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도 데뷔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에 뭐 조금 엔터주가 주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데뷔하는 그룹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흥행 보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빅4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모멘텀이 있었는데 일단 데뷔 모멘텀은 앞으로 계속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요즘은 여성 그룹들이 조금 잘 되는 편이고 남성 그룹들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 그래요? 이미 뜬 데 말고 이미 뜬 데 말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부상한 쪽은 여성 그룹들이 많죠. 뉴진스도
신예잖아요. 예. 남자들 왜 뉴진스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있나요? 안 보이죠. 요즘에 뭐 앨범 판매는 NCT가 엄청 오래된 많고. 회사야. 아니 오래된 회사. 감없네. 되게 오래됐어요 거기. 그러니까 신규가 없어요. 그 뭔가 좀 문화가 그런 것 같아. 때에 따라서 남자로 싹 쏠렸다가 여자로 쏠렸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 여학생이나 이제 여성 팬들이 앨범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네. 그 보이 그룹이 좀 많이 그렇게 될것 팔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신세대들은 자기가 닮고 싶은 이게 있어서 오히려 여자 그룹을 더 좋아해요. 여자들이. 그렇군요. 좀 달라졌어요. 그게 좀 달라져. 물론 근데 남자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뜨는 거 보니까 여자들이 여자를 좋아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런 문화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밸류에이션도 좀 저점이라고 해요. 밸류에이션 저점이 그래도 보통 기준보다 좀 높긴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평균보다 훨씬 높죠. 네. JYP가 PER 예상 PER 25배. 요게 근데 저점 수준이라고 하고요. 하이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배입니다. 25년도 기준이고요. 요것도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저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비중 확대하기 좋은 가격대다라고 하면서 JYP와 하이브를 탑픽으로 선정했는데 네. 공교롭게 이 두 개가 오늘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엔터 그 세미나도 열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JYP 그 A2K라고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잖아요. 네. 네, V차라는 이제 신인 걸그룹에 이게 결성이 돼서 신곡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걸그룹 걸그룹 음악을 평가하는 눈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이 반응이 뜨거운 편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A2K에 대한 기대감이 뭐 L2K, E2K로 다 연결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것도 마치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훼손하게 되면 JYP한테는 악재죠. 그 기대감이 반영되었던 그걸로 주가니까. 인한 주가 상승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은 이 언어적 장벽을 뚫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양육 시스템이 해외에 있는 아이돌까지도 성공시켜서 해외에서 통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언어적 장벽이 중요하냐면 미국에 우리가 이제 팝송 부르긴 하지만 우리 그냥 옛날에 어떻게 팝송 불렀냐면 한글로 밑에 적어서 따라서 불렀어. 초등학교 때 모를 때. 그냥 발음을 그대로 그렇지. 빌리진 뭐 낱말로 뭐 이러면서 적어가지고 그 단어 뭔지도 모르면서 초등학교 때 막 그렇게 해서 불렀던 노래가 그러니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라이커 버진 이런 것도 막 불렀어. 사실 라이커 버진이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그게 좀 위험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근데 그런 거 막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하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아직 뭐 초기니까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네, 뭐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이번 거는 좀 반응이 이렇게 뜨겁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반응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 한국은 큰 시장이 아니에요. 엔터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YG 주가를 많이 폭락시켰는데 오늘 사실 JYP, 하이브, SM 다 플러스였는데 YG는 또 1.3% 정도 빠졌거든요. 네. 블랙핑크 멤버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고 끝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나와요. 진짜. 네,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공식 발표는 YG에서 입장 발표는 냈지만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는 그래도 다른 레이블로 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오늘 주가 하락도 그 점이 좀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언급이었긴 했습니다. 상당히 심기성이 높은 게 일단 헤어지고 필요할 때 프로젝트로 모여서 다시 블랙핑크 하고 한 1년 하고 또 헤어져서 또 하고 또 모였다 하고 붙였다 뗐다 포스트잇 같은 그룹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제니 리사 따로 활동하는 거는 다른 레이블과도 뭐 상관없지만 블랙핑크 이름으로 하는 거는 IP가 이제 YG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재계약이 되더라도 실적 전망은 우하향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 관련돼서 또 개인적으로 나가면 잘 안 되던데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뭐 강다인이나 몇몇 사람들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음악으로 그룹에 있었을 때 터졌던 것보다 더 많이 터진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 네. 그 통계가 있으면 재밌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BTS도 BTS 있으면서 솔로를 하는 거잖아요. 쪼개져서 솔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덤을 그대로 갖고 갔냐, 갖고 가지 못하느냐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
팬덤이라는 게 저게 있거든요. 그 그룹에 대한 팬덤인데 각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쪼개졌을 때 아무래도 이게 응집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같이 있었을 때보다는 그게 응집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CGV 주가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25% 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신주 유상증자했던 거 대규모잖아요. 네. 그거 신주 상장 권리공매도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상장하면 D 플러스 2일 전에 판매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받을 네. 거를 먼저 공매도 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가 7,470만 주인데 기존 주식수가 4,700만 주거든요. 네. 무려 150% 규모라서 이번에는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게다가 신주 발행가는 5,560원으로 어제 종가랑 비교해도 27%나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25%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요거 신주만 이제 보면 산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이제 그냥 팔면 이득이기 때문에 팔 유인이 충분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대규모 유상증자 할 거 신주 상장할 거 다 알고 있었고 오늘 권리공매도 일인 거를 어제도 알았을 텐데 어제 갖고 있었던 사람은 왜 어제 안 팔았을까? 공매도가 안 되니까 못 팔았겠지. 아니요, 기존 주주들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미 다 팔았겠지. 팔 사람은. 팔상 다 팔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매도가 추가로 나오니까 사자는 없고 공매도만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개인들은 그냥 감안을 안 했겠죠. 왜냐면 그냥 갖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쭉 갖고 가려고. 네, 갖고 가려고 생각하면 공매도 매도 때린다는 생각 안 하고 물타기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네. 그거 판단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신주 발행가가 현재 주가 대비 얼마나 낮은지 네. 그리고 상장되는 주식수가 기존 주식수 대비 몇 그렇죠. 퍼센트 정도 물량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가중평균 해가지고 희석 효과를 계산해서 그게 뭐 5% 그렇죠. 이내라면 그냥 뭐 안 팔고 그냥 뭐 가져가도 되고 그게 굉장히 이번 사례처럼 크다면 미리 매도를 하는 게 매도하고 좋겠죠. 다시 사는 게 낫죠. 25% 떨어질 줄은 몰랐을 거 아니야. 기존 주주들은. 차라리 권리 공매도일에 사는 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미 유상증자 발표된 건 어쩔 수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CJ 그룹 잘 돼야 되는데 이쪽 컨텐츠의 진짜 길이나 아닙니까? 한국 그 영화 산업의 진짜 중요한 회사였는데 지금 뭐 저희 세미나도 했습니다만은 노래, 음반, 하여튼 음악 엔터 사업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이 영상 쪽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다들 막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다시 업사이클로 갈 수 있는 비즈니스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K-컬처에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음악보다는 영화 사업 아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영화들이 많이 히트를 쳤잖아요. 드라마하고. 그게 사실은 K컬처의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악이 깔면서 다 조화를 이뤘는데 이게 흔들리면 K컬처 전반적으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앞단은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 잘 견디고 잘 돌파를 했을 만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제작사들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죠. 예, 네. 뭐 내년도까지 해서 중소형 제작사 중에 이게 부도나는 사례들이 아마 많아질 거다라고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르죠. 근데 뭐 한번 히트 치면 쭉쭉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서 원래 영화 산업이 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주들이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8%, 9%대 하락했고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도 뭐 6%대, 5%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셀업체들도 삼성 SDI, LG엔솔 2%, 3%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전일에 이제 4.2%나 이제 급락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전망이 좀 내려왔습니다. 2분기에는 인도량이 46만 6천 대였는데 3분기에는 원래 47만 3천 대였어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46만 3천 대로 만 대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네, 요 소식이 나오고 좀 오후에 주가가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한국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양극재 수출 가격은 9월 10일 날 기준으로 봐도 3분기 양극재 수출 가격이 15% 정도 전 분기 대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메탈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양극재 판매 가격도 뭐 떨어지는 수수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 과거에는 P 떨어져도 뭐 Q가 받쳐주면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됐었는데 요즘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3분기에도 Q가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금액도 당연히 이제 감소할 걸로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4분기까지도 그래도 P는 계속 하락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포트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유진증권에서 나왔고 LNF도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3분기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가락 영향 때문에 실적 전망치도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진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 20만 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6만 원대 정도니까 현재가보다도 굉장히 낮은 목표가를 내고 있죠. 3분기에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41% 감소할 것이다. 근데 영업이익 감소는 뭐 전년도가 워낙 좋았어서 뭐 에코프로 BM, 뭐 LNF 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전기차용 이 양극재 판가 하락 때문에 이 낮은 이익률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이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 기준으로 보면 22년도 3분기에는 톤당 7만 달러였는데 지금 3분기에는 올해 3분기에는 3만 2천 달러로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괜찮냐? 당분간은 그래도 반등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양극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한 마진율 상승이 조금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랑 유럽의 전기차 수요 증가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꼽았습니다. 마진율이 중요하겠죠. 네, 매출 뭐 가격이 떨어져 원가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마진율이 유지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사실은 마진율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증가해야 합니다. 현재 증가는 계속적으로 한 5년간 증가할 것을 가격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꺾이는 건 좋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성장률도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그리고 이 메탈 가격도 좀 반등하면서 다시 뭐 예전의 투자 포인트처럼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기조로 또 다시 돌아가면 또 반대 사이클도 나오겠죠.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LNF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20% 하향했습니다. 20% 하향이면 굉장히 크게 하향한 건데 40만 원 목표가는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가가 한 17만 원대 수준이니까 2배 이상 갈 거다라고 하는 높은 목표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112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470억이니까 이거는 뭐 반 토막도 안 되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3분기 테슬라 생산량 감소 때문에 양극재 출하량이 출하량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이제 플랫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판가는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전분기 대비 10% 정도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4년도부터는 사이버 트럭 쪽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높은 목표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테슬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그 생산량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면 그건 타격은 상당하다. 그거는 이제 테슬라 입장으로만 보면 이번에 3분기 실적 뚜껑 따면은 저는 마진율은 좀 꺾이더라도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테슬라가 마저 양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3분기 실적 까고 나서 만에 하나 한번 마진율도 엄청나게 꺾이면서 생산량의 증가도 확연하게 꺾인다면 그렇게 심지어 만약에 정체가 된다면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보지만 정체가 된다면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가 한번 휘청거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만약에 휘청거리게 된다면 비보유자들께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테슬라를요? 예, 테슬라를 3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아마 일단 좀 꺾일 것 같고 그런데 많이 꺾이면 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비보유자분들은 테슬라를 한번 보유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네. 가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화요일 수요일만 지나면 이제 즐거운 연휴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까지 찾아야지 추석 전에 돈 찾는 거죠? 오늘 아니죠. 내일까지. 맞습니다. 오늘 오늘까지 팔면 수요일 날 돈이 들어옵니다. 돈을 차고 내일 팔면은 이제 추석 지나서 돈을 찾으니까 그럼 내일부터 오를까요? 매도 물량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매도 그만하기로 한번 휘물어 쳤다고 봐야 되겠네.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각방풀 아니겠죠? 맞기를.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